평가 인증의 필수 항목이 이제 9개의 항목이 있겠는데요. 어린이집 평가 인증 기본 사항에 이렇게 필수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사항에 필수 항목이 있고, 그리고 기본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기본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필수 항목과 기본 항목으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항목에는 총 정원에 준수를 했는지, 그래서 준수가 됐는지 미준수가 됐는지, 그래서 총 정원 이내인 경우, 그리고 미준수는 정원을 초과한 경우. 예를 들어서 총 정원이 20명이에요. 20명. 그런데 25명을 데리고 있으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교사가 배치되어야 될 곳에 정확히 배치가 되면 그 부분을 이제 5명에 대해서는 이제 받을 수가 없게끔 돼 있는데, 교사는 예를 들어서 그 인원수보다 적게 있으면서 그 영유아를 많이 받아들인다면 그 수혜자가 받게 되는 혜택이 없겠죠. 왜냐하면 보육의 질적 수준을 높여야 되는데, 교사가 많은 영유아들 때문에 시달림을 당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어린이집 현원이 총 정원 이내인 경우에는 이제 준수를 했다고 판정을 하고, 그리고 총 정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미준수로 가겠죠. 그리고 다음으로 예결산서 및 회계서류를 잘 구비해 있는지 해서, 예산서하고 결산서 및 회계서류가 구비되어 있는 경우에는 영유아 보육법 시행규칙 제23조 별표 8을 참조해서 준수가 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투명성 있게 잘 그 어린이집이 운영이 돼야 되겠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국정감사를 할 때 뭐 100억의 예산을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 100억 중에 10억만 투자하고 90억이 만약에 대통령 주머니에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투명한 어린이집 운영, 재무회계 운영을 위해서 이렇게 예산서와 결산서 및 회계서류가 잘 구비되어 있는지, 구비가 되어 있으면 준수로 가고 구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미준수로 해서 판정이 되겠고, 그리고 안전사고에 대한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지, 상해보험, 화재보험, 배상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하게 되는데요. 모든 영유아는 상해보험을 가입할 의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유아가 어린이집에서 다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 아이가 다치는 게 아니라 다른 친구한테 손해를 가할 수도 있겠죠. 피해를 입힐 수도 있겠죠. 그래서 반드시 영유아는 의무적으로 상해보험에 가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에 대한 화재, 불이 났을 경우에 어떻게 처리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화재 해상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배상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그리고 미준수는 영유아 상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는 경우, 그리고 화재보험 또는 배상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는 경우, 여기도 화재가 되겠죠. 그래서 준수사항을 잘 지켰는지,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총정원, 예결산, 그리고 안전사고에 대한 필수 항목, 그리고 다음으로 영유아 보육법 관련 행정처분 등이 있었는지도 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참여 확정 마감일까지 아래 행정처분 종료되거나 아니면 과징금을 납부했거나 벌금, 그리고 보조금 반환 명령이 이행 완료될 예정인 경우에 대해서는 준수사항으로 봅니다. 그래서 영유아 보육법에 이제 근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미준수 같은 경우에는 참여 확정 마감일까지 과징금 납부나 보조금 반환 명령이 있었는데 그것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미준수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필수 항목으로서 들어갈 수가 있겠고, 그리고 어린이집 설치 기준, 어린이집 내에 영유아 화장실이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 목욕실은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 조리실은 제대로 구비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폐쇄회로 텔레비전, CCTV를 말하는 거겠죠.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해서 준수 사항으로 평정이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CCTV 의무화가 돼서 이제 CCTV의 경우 이제 보호자 전원에게 서면으로 동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보호자 전원의 서면으로 이제 동의하에 시군 구청장에게 설치하도록 이제 건의를 하게 되겠죠. 그리고 영유아 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에 의해서
진행이 되겠고, 그리고 미준수는 CCTV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그리고 인가 공간을 무단으로 전용하는 경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보육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원장이 질 높은 보육 환경을 위해서 본인이 그것을 업무실로 사용을 해요. 그래서 원장실로 따로 마련을 해두고 거기에 금치를 해뒀어요. 그러면 영유아가 보육실에서 제대로 이렇게 누려야 될 그런 혜택을 못 누리게 되겠죠. 그래서 인간은 보육실로 놨으면 보육실로 사용을 해야 되고, 조리실로 놨으면 조리실로 사용을 하게끔 이렇게 무단 전용하는 경우는 없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설치 기준이 마련되어 있고, 그리고 보육실의 설치 기준, 인과 정원 대비해서 보육실의 면적이 설치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 이에 해당되겠죠. 그래서 뭐 1인당 뭐 영유아의 보육할 수 있는 그 공간을 1인당 4.29 제곱미터 해가지고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보았었죠. 그래서 이런 인가 정원 대비 보육시설의 면적이 설치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준수가 됐다고 평정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보육교직원의 배치 기준에 대해서, 보육교직원 배치 기준 중에 일반 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준수, 그리고 보육교직원이 배치 기준 중에 일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미준수 해서 이렇게 항목에 근거해서 그 항목에 맞게끔 구성이 되어 있으면 준수, 미달되거나 초과되거나 잘못된 부분이 있다 하면은 미준수로 평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육교직원의 정기검진, 건강검진을 모든 교직원에 대해서 연 1회 건강검진을 실시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 또는 전년도 기록을 검토해서 준수했다고 보게 됩니다. 그리고 건강검진에서 누락된 보직교육원이 있는 경우에는, 보육교직원이 있는 경우에는 이제 미준수가 되겠죠. 그래서 왜 건강검진까지 이렇게 교사의 건강검진까지 개인적인 일인데 이거를 평정을 하냐, 이렇게 의문이 제기될 수도 있겠지만, 교사가 개인적 자질, 전문적 자질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개인적 자질 중에는 건강이 가장 우선시 돼야 됩니다. 그래서 건강하지 못한 교사가 그 아이들 영유아를 제대로 돌볼 수가 없겠죠. 본인 몸 추스리기도 힘들겠죠. 그리고 법정으로 이렇게 국가에서 정한 전염병이 있거나 결핵이 있거나 하는데 그냥 건강검진 없이 그냥 기침 몇 번 하니까 기침약 사 먹고 출근하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결핵이 이제 영유아들이기 때문에 쉽게 옮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육교직원의 정기검진은 이렇게 필수 항목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상대피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지, 설치가 되어 있으면 준수겠죠. 그리고 설치 안 돼 있으면 미준수. 그리고 비상시에 각 층별로 양방향에 대피가 가능한 대피시설을 구비한 경우에는 준수. 그리고 1, 2층 이상인 경우 모두 포함합니다. 그래서 보육사업 안내라는 안내의 비상 재대비 시설 설치 기준이 있는데 그 설치 기준에 부합되면은 준수입니다.